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민경입니다. 그림에는요, 수채화, 정물화, 인물화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사찰에 가면 아주 특별한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특별한 그림을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그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선 길. 한적한 시골 마을을 따라 가다 보면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안성 고산변에 위치한 자그마한 사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탱화 작가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먼 길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입구에서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릴 것 같은 고즈넉한 사찰. 이곳엔 그가 불심을 담아 그린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 탱화를 불교 네. 미술이라고만 네. 알고 있는데요. 네. 탱화는 어떤 건가요? 탱화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 허공에다 대고 부처님 하면 믿음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전 내용을 표현을 하고 탱화도 부처님 뒤에 그 존속들을 다 모셔놓고 사람이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 거지 부처님이 이거 봐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는 중생들을 위해 탱화가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한국의 사찰은 어디든지 신앙의 대상으로 불상을 봉안하고 그 뒤에 탱화를 겁니다. 사찰 곳곳에 그의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색을 여러 번 입힌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색을 아주 맑게 그냥 한번 그냥 물감이 한번 싹 지나가듯이 분체가 지나가듯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의 사찰에는 우리와 같은 탱화가 없는데요. 물론 불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탱화처럼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되거나 불상의 뒷벽에 거는 후불탱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탱화에 담겨져 있는 그림마다 그 의미가 다 다른데요. 그의 작업실 가득 오랜 시간 함께해온 탱화들로 가득한데요. 탱화는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이거를 키워가지고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뭐 이거를 왕창 크게 해가지고 한 달에도 여기 이것처럼 사이즈가 안 맞아서 걸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크게 짙게 이제 만들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듯 탱화도 초작업이 밑바탕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인 만큼 오랜 정성을 들입니다. 어릴 적 뚜렷한 병명 없이 아팠던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사찰. 절에서 생활하며 몸과 마음 모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뒤 탱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불교 경전에 근거해 그리는 불교 미술, 탱화에 매료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탱화를 오랫동안 그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탱화를 그리게 되신 거예요? 절에 있다 보니까 신도분들이 안 올 때는 산중에 있다 보니까 사람 구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뭘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탱화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어느덧 8년째 탱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탱화를 완성하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롯이 불심을 담아 그림을 그려냅니다. 탱화는 처음에 초 뜰 때부터가 매력이에요. 왜요? 그 세필붓 하나하고 처음에 먹을 갈아가지고 먹하고의 그 먹의 냄새부터가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에다가 세필붓 하나로 갖다가 종이 순지에다가 이 붓을 한 끝 탁 댔을 때 그때부터가 긴장과 그 희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는 해본 분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했을 때 그 거룩함까지 느껴진다 그러죠. 막 두근두근해요. 탱화는 다른 그림하고는 틀려요. 네.
붓을 한 번 잡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천으로 된 화폭을 덮어 다시 밑그림을 그린 뒤 여러 번 색을 입혀야 하므로 무척 고된 작업. 고된 작업을 거쳐 탄생하기에 어느 것 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기법으로 봤을 때는 다른 그림들은 그냥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끝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탱화는 처음에 초를 뜨고 거기다가 또 배접이라는 자체를 또 한 다음에 그 천 위에 강목 위에다가 또 본을 또 한 번 뜨는 거예요. 그럼 그 본 위에다가 다시 또 채색을 들어가고 모든 공정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착도 더 많이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탱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빨간색을 주로 사용한 홍탱, 검은색을 주로 사용한 먹탱, 그리고 오색을 이용한 채색탱. 이 탱화가 크기가 정말 커서 네. 또 앉아서 엎드려서 네. 작업을 하고 네. 계신데요. 네. 힘든 점은 혹시 없으세요? 정말 큰 거 뭐 개불 같은 거 하면 엄청 커요. 그러면 이제 탱화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큰 그림이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람이 그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탱화 작업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도 오고 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젊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탱화가 벽면 가득 차지하기에 그 크기 또한 방대한데요. 그러다 보니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 중에 정말 탱화를 접해보고 싶은 불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뭐 대형 작품은 못하더라도 집에 작게나마 작품 한 점씩 걸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든 뭐 지장님이든 이렇게 소불로 모셔놓을 수 있게 작은 작품이라도 본인이 정말 불심으로 그릴 수 있는 작품을 할 수 있게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의 손끝을 따라 붓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처에 대한 불심이 가득 피어나는데요. 오랜 작업을 거쳐 탄생하는 만큼 그 안에는 무수한 땀방울이 함께하는데요. 깊은 불심만큼 오래도록 불교미술 탱화의 맥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